이제 곧 이사 시즌이죠. 그래서 이번 영상은 미국에서 집을 사실 때 바이어가 어떻게 준비하셔야 되고 어퍼를 쓰기 바로 전 단계까지 제가 알려드릴 거예요. 안녕하세요. 레이첼TV의 레이첼입니다. 제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남가주 집 구경, 제 리스팅들 소개와 집을 고르실 때 꼭 중요한 꿀팁들, 에스크로 과정과 에스크로에서 필요한 아셔야 되는 용어들, 대출 정보 등을 소개시켜 드릴 예정입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구독, 라이크, 알람 설정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번 동영상에서는 2021년 부동산 추세를 제가 간략하게 얘기해 봤는데요. 역시나 부동산이 좀 오르고 있죠. 이번 주에는 백신이 효과가 있다는 아주 좋은 소식이 들리고 있어요. 그래서 부동산 매매가 더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또 예측해 봅니다. 2021년 부동산 추세 궁금하신 분들은 오른쪽 위에 클릭하셔서 찾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곧 이사 시즌이죠. 그래서 이번 영상과 다음 영상은 바이어들을 위해서 준비해 봤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미국에서 집을 사실 때 바이어가 어떻게 준비하셔야 되고 어퍼를 쓰기 바로 전 단계까지 제가 알려드릴 거예요. 그리고 집을 보러 가실 때 꼭 놓치면 안 되는 집들과 좀 한 번 더 생각해 보고 사셔야 되는 집들, 아니면은 제가 추천하지 않고 사지 마세요 하는 집들을 알려드릴게요. 그래야지 바이어 분께서 내가 뭘 원하는지, 어떤 집을 사야 되는지 정확하게 픽처가 그려져야지 시간도 세이브 하시고 그다음 너무 막연하게 그냥 집을 사야겠다 하고 시간 낭비 안 하시고 좋아요. 그리고 요즘 아직도 매물이 많이 적죠. 그래서 요번 이사철은 바이어분들께서는 쉽지는 않으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좋은 집을 놓치지 않도록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이 영상들을 준비해 봤습니다. 이제 집 사기 전에 바이어께서 꼭 준비하셔야 되는 것들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다들 아시다시피 로케이션. 우선 바이어 분이 내 생활 패런에 딱 맞는 그런 동네가 어딘지를 아셔야 되는 게 제일 중요해요. 직장에서 출퇴근할 때 내가 재택근무를 하는지 아니면 출퇴근을 하는지, 그 다음에 자녀가 있는지, 자녀가 몇 살인지, 그 다음에 자녀의 학군도 무시 못하죠. 그 다음에 상권 문제가 있어요. 나는 한인 상권에 좀 더 가까운 데 살고 싶어요? 아니면 조금 먼 데 살고 싶어요? 그런 것도 바이어 성향에 따라서 동네를 고르는데 아주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또 출퇴근을 멀리 하시는 분들은 하이웨이에서 너무 먼 데로 동네를 고르시면 집에서 로컬로 하이웨이 타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런 것도 생각해 보시면 좋아요. 이 부분은 제가 바이어분들과 상담할 때 제일로 중요한 부분입니다. 두 번째로 준비하셔야 되는 게 바로 버젯이에요. 이 부분을 무시할 수 없죠. 아무리 위치가 좋아도 내 버젯보다 더 많으면 집을 살 수가 없어요. 그리고 나는 적어도 3베드룸의 싱글 패밀리 홈을 원해요. 근데 내가 원하는 위치에서 내 버젯으로는 타운홈밖에 살 수가 없어요. 그럴 수도 있거든요. 투베드룸밖에 살 수 없고, 내 버젯 안에서 내 생활 패런에 맞는 동네를 고르는 게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바이어 분께서 이제 문의를 해 주시면 한국 분이나 영어가 편하신 분들에 따라서 제가 랜더분을 소개를 시켜드려요. 아직까지는 제가 한 6년 정도 바이어 분들과 랜더분과 일을 해왔는데 제 랜더분이 여태까지는 한 100% 다 클로징 됐고 펀딩 됐으니까 믿고 맡길 수 있는 랜더분과 연결을 해드립니다. 다음번에는 제가 또 그럼 랜더분과 직접 만나서 랜더분과 인터뷰도 하고 대출에 대해서 더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제가 그런 것도 좀 더 자세히 랜더분과 인터뷰하는 영상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대출에 대해서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댓글로 달아주시거나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제가 그 부분 참고해서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 두 가지를 꼭 준비하시고 쇼잉을 하셔야 돼요. 예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전에는 솔직히 쇼잉이 아무에게나 됐었어요. 준비되지 않은 바이어들한테도 다 쇼잉이 이루어졌는데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는 그 집의 익스포저가 줄여야 되기 때문에 준비된 바이어들에게만 쇼잉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요즘은 PEAD 폼이라고 팬데믹 와중에 쇼잉을 하겠다는 허락과 바이어의 사인과 거기 쇼잉 가는 브로커의 사인들이 다 필요해요. 그 폼을 작성해 주시고 그 다음에 바이어가 준비된 바이어라는 피큘레러를 이제 리스팅 에이전트한테 보내주죠. 그래야지만 쇼잉이 이루어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요즘 같은 경우는 셀러 마켓이죠. 아주 핫해요. 그래서 마켓 발류에 딱 나온 집들은 보통 2, 3일이면 일주일 안에면 벌써 이제 내고가 다 이루어지고 에스크로가 열리기 때문에 우리가 딱 준비를 하고 있다가 마음에 드신 집이 나왔을 때 바로 오퍼를 써서 가격 내고하고 에스크로를 열릴 수 있도록 해야지 원하시는 집을 놓치지 않고 사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쇼잉을 가실 때 바이어분들은 대부분 집을 가격을 깎고 싶어 하세요. 하지만 셀러 마켓 때는 대부분 그게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보통 바이어 에이전트가 그 집의 밸류를 체크업을 해요. 이 집이 마켓 밸류에 나와 있는 건지 아니면 너무 비싸게 나와 있는 건지. 물론 비싸게 나와 있는 집은 좀 가격 내고가 가능하겠지만 이런 셀러 마켓에는 대부분 마켓 밸류로 그냥 사시던가 아니면 컴피티션이 너무 셀 경우는 몇만 불 정도는 더 가격이 올라갈 거라고는 바이어 분께서 좀 인지는 하고 계셔야 돼요. 자, 이제 우리가 준비가 됐으면 이제 집을 보러 가셨을 때 놓치면 안 되는 집들, 그 다음에 이런 집은 그냥 패스하세요 하는 집들을 제가 꿀팁들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런 집 너무 좋아요. 이런 집은 꼭 사셔야 돼요. 놓치지 마세요 하는 집들이 몇 가지 피처가 있어요. 특히나 코로나 터지고서 대박 난 집들이 있는데요. 좀 귀찮지만 수영장이요. 수영장 있는 집들이 좀 코로나 터지고 대박이 났죠. 어린이들이 다 학교도 안 가고 퍼블릭 수영장도 못 가고 워터파크도 못 가고 다들 집에만 있으니까 수영장 있는 집들이 너무 핫해졌어요. 주변에 보면은 저희 동네도 수영장이 없는 집들은 수영장을 막 파고 있더라고요. 여태까지는 조금 메인테넌스가 귀찮고 힘들어요 했던 수영장 있는 집들이 코로나 터지고서 거의 몇만 불씩 더 주고도 바로 마켓에 나오자마자 쓱쓱 팔리죠. 그러면 수영장이 없는 집은 안 핫하나요?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수영장 없어도 괜찮아요. 근데 마당이 좀 어느 정도 있는 집들을 사람들이 많이 선호하기 시작했어요. 집에 아무래도 있다 보니까 좀 답답하다라는 느낌이 안 들 정도의 마당이 있는 집 아니면 뷰가 있는 집, 이런 집들은 수영장을 싫어하시는 분들이 많이 선호하기 시작했죠. 예전에는 너무 평수가 큰 집을 여자분들이 싫어하셨어요. 왜냐면 청소하기가 너무 불편하고 그리고 메인테넌스가 아무래도 많이 드니까. 근데 요즘은 오히려 좀 평수가 좀 크고 오피스 스페이스가 좀 있는 거를 많이들 선호하세요. 아무래도 많이들 재택근무를 하기 시작하다 보니까 자기만의 워크스페이스가 있는 거를 사람들이 많이 선호하시더라고요. 오피스 공간이 있는 집들도 아주 좋은 집이에요. 이렇게 수영장이 있는 집들, 마당이 넓은 집들, 뷰가 있는 집들이나 오피스가 있는 집들은 정말 보통 마켓 밸류의 한 10%는 올랐다고 보셔도 되고요. 정말 바이어들이 많이 붙을 때는 더 밸류가 올라가기도 해요. 그리고 원래부터 놓치지 마세요 하는 집들은 좀 뒷마당에 엑스트라 프라이버시가 있는 집들이요. 동양인, 서양인을 막론하고 다들 좋아하시는 집들이에요. 이렇게 집에 있을 때 다른 집이 내 집을 이렇게 바로 내려다보지 않는 집들, 그런 집들을 사람들이 많이 선호하죠.
그리고 요즘 젊은 부부들은 맞벌이 부부들이 많아요. 그래서 집도 어느 정도 업그레이드가 되어 있는 집들을 많이 선호하죠. 특히 키친이나 화장실 같은 업그레이드는 내가 이사 가서 다시 고칠 때도 솔직히 돈이 꽤 많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업그레이드 되어 있는 집을 차라리 몇만 불 더 주고 사시는 게 시간도 세이브하시고 돈도 더 세이브하실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또 이렇게 오픈 플로 플랜, 집에 들어왔을 때 되게 답답한 느낌 싫어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실링이 천장이 높고 키친과 리빙룸 이런 데가 이렇게 쫙 오픈으로 되어 있는 거를 많이들 선호하시죠. 집도 이거는 위치인데요. 컬트색에 있는 것도 많이들 좋아해요. 큰 길가에 있는 것보다는 이렇게 막혀 있는데 데드엔드 길 거기에 위치되어 있는 집들은 아무래도 차량들이 트래픽이 적고 어린이들이 이제 집 앞에서 놀아도 안전하고 그렇기 때문에 많이들 선호하세요. 이런 거를 다 가지고 있는 집은 찾기가 너무 힘들겠죠. 하지만 이런 피처가 몇 개라도 있으면 그 집은 아주 좋은 집이니까 놓치지 말고 사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반면에 이제 좀 오렌지 카운티나 LA 카운티 같은 경우는 좀 오래된 집들이 많아요. 그런 집들은 센트럴 AC가 없는 집도 많이 있거든요. 집을 보실 때 그냥 집 안에 이쁘게 되어 있나? 그것보다는 AC나 플러밍, 그 다음 지붕 그런 것도 꼭 체크하시는 게 아주 중요해요. 아까 제가 컬트색에 있는 집이 좋다고 했는데 그 반대로 T존에 위치하여 있는 집들도 있어요. 그런 집은 안 사시는 게 좋아요. 나중에 파실 때도 많이 힘들고요. 마켓 발류보다 우리가 살 때도 좀 싸게 살 수 있지만 파실 때도 제 가격 못 받고 파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제가 아까 프라이버시가 있는 집이 좋다고 했죠. 그리고 어떤 집들 보면 뒷마당이 이렇게 경사가 져 있어요. 뒷마당이 이렇게 산처럼 언덕처럼 올라가고 그 언덕에 집이 또 다른 집이 있어서 그 집에서 바로 우리 집 마당과 집 안이 보일 수 있게끔 되어 있는 집들도 있는데 그런 집들도 한 번 더 생각해 보시고 결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한국 분들은 대부분 아시는 건데 집이 하이웨이에 너무 가깝게 있으면 집에 먼지와 소음 때문에 이렇게 집 환기도 시키기가 힘들고 밖에서 손님들이 와도 밖에서 밥 먹고 인조이 하기가 굉장히 힘들죠. 이 집이 하이웨이에서 너무 가까이 있는 집도 좀 피하시면 좋고요. 그다음 고압선. 고압선은 솔직히 저희가 부동산 공부할 때 고압선 때문에 병이 걸린다는 과학적인 근거는 없다고 배워요. 하지만 고압선 근처에 사시던 분이 백혈병이나 그런 게 많이 걸린다는 얘기는 저도 많이 들었어요. 고압선에 가까운 집들은 저도 별로 레커멘드 안 해드리고요. 그 외에도 이제 작지만 바로 뒷마당 뒤가 큰 길이 지나가는 경우는 아무래도 러시아워 기간 동안에는 많이 차들이 지나가니까 소음 때문에 방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좀 피하시는 게 한 번 더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집 사기 전에 준비하셔야 되는, 바이어가 꼭 준비하셔야 되는 거 2가지, 그 다음에 집을 살 때 놓치지 말아야 하는 집 피처들, 꼭 보셔야 하는 것들을 제가 몇 가지 준비해 봤는데요. 다음 영상에서는 이제 마음에 드는 집을 보셨을 때 오퍼 쓰는 것부터 해서 클로징까지를 제가 간단하게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라이크,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